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왔다. 네, 맞습니다. 왔다. 이 시간이 왔습니다. 왔다. 네. 네. 오늘도 또 다 못하고 가네요. 아니, 중요한 게 엄청나요. 원래 원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원전을 왜 안 합니까? 네. 쉬어가고. 원전은 뭐 한마디로 네. 좀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이 윤 정부의 모든 것들을 지워보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에는 시인했네. 그쵸. 원전 재검토는 결국엔 또 거짓말이었네.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가 앞에서 또 이제 탈원전 관련된 시민단체가 독하게 네. 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어쨌든 약간 면이 구겨지긴 하겠지만 잘했다. 지금이라도 앞으로 전력 수요가 엄청 날 텐데 그렇죠. 지금 이렇게 방향을 선회한 건 지금이라도. 예, 잘했다 그렇게 생각해요. 잘한 거 잘했다고 좀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.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재명이 취임 100일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원전 새로 짓지 않고 그 친환경 에너지 위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예.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부 부처의 기조가 또 다 바뀌어야 돼요.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지금 2번이나 했잖아요. 작년 말에 하고 올해 초에 하고. 그럼 지금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. 모른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이 원전에 대한 얘기도 아예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한 번은 사과를 해야 되는 포인트예요. 이렇게 되면. 맞아요. 이렇게 그래서 땡질한 거. 정책적인 혼란을 내가 줘서 미안하다. 그렇죠. 근데 원전은 AI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방향이다.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제가 가야 대신 돼요. 사과해드릴까요? 예. 한마디로 끝나요. 어쩌라고요? 근데 맞아. 이게 문제인 게, 그러니까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발언 때문에 원자력 공학과 신입생이 제로예요. 그럼 그렇죠. 인력이 맞아요. 양성이 안 되고 지금 그걸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지만 5년 후, 10년 후에 이걸 이어서 나갈 사람들이 부족해지거든요. 어느 없어져요. 순간에, 그러니까 그렇죠. 이게 굉장히 큰 문제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산업이나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전기, 요금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다 문제기도 하지만 저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결국엔 어떤 산업이 사실은 계속 성장해 나가려면은 그걸 유지해서 가려는 인력 양성이 함께 돼야 되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원자력공학과에 입학생들이 계속 없었거든요. 그러고 나면 그 여파가 10년 후에 오는데 이번에도 원자력공학과 입학생들이 없다고요.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. 네, 그래서 이게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이거였잖아요. 모두의 AI. 모두의 대통령, 모두의 AI. 그래서 무상 챗 GPT 뭐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. 뭐 이런 공약이 있긴 했는데 그거가 굉장히 배치되는 게 친환경 전력 수급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급변하게 바뀌고 본인의 정책 자체도 그쪽으로 쏠려 있으면서 전력 수급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데 뭐 그 전 민주당의 어떤 취지의 눈치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이렇게 좀 선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가 필요하고 또 물이 필요하고 또 전기가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번 정책은 뭐 좀 늦은 감이 있고 약간 섭섭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잘했다. 그래서 앞으로 네. 지금이라도 좀 나아가서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하지만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서 그렇죠. 이렇게 좀 바꾸게 됐고 국정 과제는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아까 어쩌라고요라고 어쩌라고요. 사과하셨잖아요. 네. 그럼 여기 부연 설명 이렇게 할 겁니다.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? 갑질하는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? 어쩌라고요? 저는 사실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요. 그러니까 대선 때도 막 아리백 이야기하고 막 이러셨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.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완전 르네상스예요. 그러니까 하지 그럼요. 않는다는 나라들이 지금 몇십 년 만에 다시 재개를 하고 맞아. 유럽 봐, 유럽.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충분히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지지층 집결하기 위해서 아리백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친환경 재생 그거에 에너지 썼단 이야기하다가 말이야. 지금 와서 보니 원전 없이는 본인이 더 큰 역풍을 맞을 거라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제 원전 하시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. 만약에 그러니까 야당이었으면은 또 못하게. 그러니까 저희가 대선 때 막았겠지. 토론할 때도 이준석 대표랑 그때 후보랑 뭐 원전 에너지 단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2024년 기준 원전 정상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66.3원.
그다음에 LNG 175.5원, 재생에너지 평균 138.8원 이렇거든요. 여기에 뭐 백업 설비 구축, 전력 막 이게 다 빼고인데 근데도 아니다.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저렴하다.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. 그래서 그 저렴하면 그거 왜 못하시냐고.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해서 지금의 전력 수급을 다 감당하려면은 몇 개 광역시도에 다 그걸 깔아야 된대. 저는 그 정도로 해야 된대.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면 이것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없었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. 전기가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가, 어떻게 사는가. 삶이 영위가 안 되거든요. 이 추운 날 전기가 없다. 히터가 안 된다, 온수를 못 쓴다. 삶이 특히 노약자들이 굉장히 취약해져요.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표를 얻겠다고 막 아리백을 이야기를 하고 뭐 재생에너지를 얘기하는 거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요. 정말 이 부분은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게 국가 영토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저는 원전 근처에 살고 있는 거예요. 저는 울주군에 네. 저희 집 근처는 바로 아니지만 한 30-40km 네. 근방에 살고 있고 실제로 5km 근방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질병도 좀 발생이 되는 편이고 그래서 아니에요. 원전 지원금이 있어요.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. 최근에 울주군, 영덕군, 울진군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원전 유치 의사 밝히고 있고 그 주변에서 사신다고 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환경 영향평가 계속 하고 있어요. 영향 없어요. 근데 그거를 예를 그거는 들어서 근데 그 질병적인 원인 요인들은 그 수치상으로 지금 뭐 제가 조사해온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없는 상태고 여하튼 그 분들이 왜 유치를 하려고 그러냐면 원전이 지어질 때 거기 그 해당 지역에 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건 알아요. 울주군 네. 서생면에 지원되는 금액을 모아서 갖고 해서 보니까는 울산 동부에 3천억 원 정도의 1년 예산이 있거든요. 한 2,500억 정도가 서생면에 다 해당이 돼요.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수뇌부들이 막 요지에 땅 사가지고 건물 올리고 뭐 유흥업소 운영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런 주어지는 지원금이나 이런 제도들을 본인들의 영리를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계속 돈으로 인해서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다음에 한번 수치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. 뭐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거기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원전이 그러니까 그 병적으로 좀 치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좀 있으신 상태란 말이에요. 근데 말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왜냐면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거를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평가를 하셨던 분이세요. 아니에요.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지역에 지원금이 가는 건 맞지만 그렇게 악용하는 건 제도적으로 막으면 되는 거지. 그거에 대해서 이런 질병이 있어요라는 얘기를 예를 들어 그 부분만 딱 가지고 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원전을 또 반대하는 이유가 되는데 원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그 원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느냐? 없어요. 이거는 데이터로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데이터 수치로 저는 얘기하면 좋겠고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공포를 조장하면서 원자력을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돼서 그 정말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반대하는 영향 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수치, 정말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. 네. 제가 원자력 연구원에 근무하시거나 하는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한 분도 없고 전 그런 데이터 아직은 네. 본 적은 없어요. 혹시 네. 물론 제가 잘못 아는 걸 수도 있지만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심스럽게 실제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체르노빌이 터졌을 때 그 시대에 있었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뭐 갑상선 비율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갑상선 검사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발견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. 역시 전문 분야가 네, 나오니까 공학 확실히 스쿼드 출신 다르시네요. 공학도 네. 아니 이게 네. 굉장히 중요한 게 굉장히. 일본이나 영국에서의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지를 경험해 보시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쓰자 뭐 아리백 하자라는 얘기를
할 수가 없어요. 네. 이거는 정말 한국이 얼마나 질 좋은 전기를 값싸게 쓰고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네, 거예요. 이제 부소장님 말씀, 부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제가 저도 이제 찾아봐야겠다. 명확한 수치가 또 없긴 한데 저는 이제 제주도에 좀 거주를 했었단 말이에요. 근데 네.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에 진짜 큰 잘못을 했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풍력 발전 설치를 너무 많이 해놓으셨어요. 바다랑 산에다가. 그러면은 그 풍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소음 때문에 맞아요. 두통을 달고 살아요. 터빈 돌아가는. 예, 맞아요. 네. 그리고 그 진동이 또 은은하게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예, 미쳐요. 굉장히 그런 바이브레이션이. 좋지 않은데 아까 뭐 수치를 정확히 말씀하시라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수치는 없지만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 또한 인간에게 그리고 환경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네.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맞아요. 네, 그래서 원전은 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 이슈 꼭 짚어봐야 돼서 꼭 짚어야 돼요. 방송 시간 다 됐는데. 네, 아까 전에 왔다 갔는데 잠깐 맞추려고 한 거야? 어떻게 아니, 문제보다 죄송해요. 제가 잠깐 뺏겼어. 찾아봤는데 네. 다른 지역과 일단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그쵸. 있고 예, 네, 큰 차이가 네. 없다라는 거.